하락장에도 주목해야 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뛰는 콕 소장입니다. DMC 디에트르 한강이 7월 입주를 하면서 덕은지구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분양한 IS동서의 8, 9, 10블럭이 덕은지구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분양의 관전 포인트는 전매 제한이 없는 10블럭이었습니다. 84 타입이 227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나 실수요자 대다수가 보수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경기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예상보다 경쟁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10블럭은 전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서 투자 목적의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8, 9블럭은 실수요자 중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요. 한강 조망 프리미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하락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동산으로 덕은지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소개 못 드리고 분양 시점도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늦었어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 믿고 덕은지구의 인기가 왜인지 잠시 되짚어보고 인기 있는 덕은지구 현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도 주목해야 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뛰는 콕 소장입니다. DMC 디에트르 한강이 7월 입주를 시작하면서 덕은지구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분양한 IS동서의 8, 9, 10블럭의 인기로 덕은지구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분양의 관전 포인트는 전매 제한이 없어 관심의 대상이었던 10블럭이었는데요. 84 타입 227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나 실수요자 대다수가 보수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경기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예상보다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10블럭은 전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서 투자 목적의 청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8, 9블럭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그런데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거예요. 이 말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강 조망 프리미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동산으로 덕은지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소개 못하고 분양 시점도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늦었어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 믿고 덕은지구의 인기가 왜인지 한번 되짚어보고 인기 있는 덕은지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은지구는 A5블럭 DMC 디에트르 한강의 7월 입주를 시작으로 다른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분양은 업무지구 5, 6, 7블럭 그리고 일부 상업지역 그리고 업무 1구역 근린상가가 있습니다. 덕은지구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가의 비율이 좀 낮습니다. 물론 이 상가의 비율이라는 게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타 지역 대비 낮습니다. 상가가 그만큼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도시 들어오실 때 상가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은지구 입성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상가점포, 통매매 등은 혼자서 알아보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혼선을 줄이시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덕은지구의 장점이 많지만 콕 집어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한강과 연계된 편안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두 번째, 우수한 산업 입지. 세 번째,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한정된 공급. 한마디로 희소성이죠. 거기에 추가로 현재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추가 개발 여지가 계속 남아있고 대장 홍대 노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거해서 서울 접근의 편리성 그리고 인지도 상승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은 한강에서 시작해서 한강으로 종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풍수지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배산 임수 장점이죠. 자, 요 대덕산도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장점은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한강이 매우 가깝게 있어서 한강을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한강이 실생활에 있더라도 걸어서 도보로 한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상암 월드컵 공원도 1.1km, 그리고 상암을 도보로 이용하면 30분, 덕은지구에서 도보로 한강 공원을 간다. 총거리 200m 3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으로 와서 조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모닝커피 한잔하고 출근합니다. 그 정도로 한강이 가깝습니다.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일에 주차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덕은지구에서 어디론가 차도를 따라와서 주차를 하고 다시 공원까지 갑니다. 주차하고 걸어가는 시간만 30분입니다. 그 시간이면 벌써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한강의 실생활권, 그리고 한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한강 조망이라도 한강 남쪽에서 북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서 남쪽을 봅니다. 남향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남향이라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수색역, 인근은 노후된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어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금액의 전세 물건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원하는 신축 건물, 투룸, 쓰리룸 이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축 건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향동 DMC나 덕은지구 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은지구는 수요가 공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가지고 아마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으리라고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2년은 지나야죠. 이후 물건은 조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덕은지구는 두 번째, 우수한 산업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강을 중심으로 기존 제조업과는 다르게 4차 산업으로의 산업벨트가 눈에 띕니다. 그 중에 금융업, 은행, 보험, 증권, 금융의 허브 여의도,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있죠. 대체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LG와 롯데로 대변되는 마곡지구, LG 사이언스 파크, 그거 외에 계열사 R&D 센터가 6개 이상이 들어갔고요. 대기업들이 직결했습니다. 그리고 190개 기업 32,000명이 종사하게끔 됐습니다. 더군다나 마이스 복합단지로 조성을 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마이스란 미팅을 하고요. 포상관광, 그리고 C가 뭐더라? 컨벤션, 국제회의 같은 것, 그리고 전시회, 산업전시회. 마이스 산업단지는 한마디로 고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 전시산업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떠올리면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곡지구는 항상 관심에 두고 계셔야 될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암 DMC. 저희가 상암 DMC 업무지구가 거의 포화 상태가 되면서 신설단지인 덕음지구와 향동지구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상암 DMC는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무지구로 방송사와 IT 기업, 첨단 산업센터 등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미디어의 성장과 종사자의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것, 한류가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 것 다들 아시죠? 때문에 상암 DMC 업무지구가 거의 포화 상태가 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4월에 분양 예정인 덕은지구의 ISBG 센트럴 지식산업센터 의향서도 제출 기업이 많아 이미 접수를 한참 전에 했습니다. 접수 마감을 한참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한정된 공급으로 인한 희소성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창릉 신도시만 해도 이제 보상이 시작됩니다. 5월 달에 보상이 시작돼서 개발이 시작되죠. 그럼 원주민들이 어디로든 또 이전을 할 거고, 또 창릉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몰려들 거고, 수색 재개발, 향동지구 2022년 말쯤 되면 이쪽도 대다수가 개발이 완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단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몰려드는 거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한정된 곳이기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부터 상가 분양까지 완판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또한 그 분위기를 이번에 이어받았고요. 언급드린 이런 개발 호재 외에도 추가적인 국방대 부지의 복합미디어밸리 개발, 그리고 아파트 신설, 그리고 대장 홍대 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인 대장, 그리고 신호를 거쳐서 5호선 화곡역, 그리고 강서구청을 거쳐서 9호선 가양역, 덕은역, 상암역을 거쳐서 6호선 DMC, 성산을 거쳐서 2호선 홍대 입구. 통과하는 역 면면이 중요 역들과 연계되어 있고 서울의 이동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계획대로 덕은역이 신설되면 덕은역에서 아까 보셨던 가까운 거리죠. 월드컵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연중 무휴의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덕은지구의 인구 유입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으로 추세가 변한다 하더라도 타 지역 대비 월등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면 망설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되더라도 언제 하락이 돼서 얼만큼 깊은 고를 가질 것인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지껏 많은 학습을 해봤습니다. 과거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무작정 점 찍듯이 앞을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하락장일수록 안정시장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덕은지구처럼 상방향의 자산을 준비하셔서 혹시 모를 불안기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은지구를 종합해보면 하락장에 투자해도 좋을 만한 이유가 현재 개발이 확정되어 진행되고 있고 당분간 상승이 예상되며 추가 개발 호재가 있어서 규모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 외 창릉 신도시, 수색 재개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규모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투자의 중요한 사실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입주 초기라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신규 단지에서 보듯이 입주가 시작되면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좀 불편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 노선이라고 말씀드렸던 대장 홍대 노선. 대장 홍대 노선은 도로를 따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 신설되게끔 논의가 되고 있는데 덕은역이 확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은역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만 덕은역의 위치가 어딜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덕은역이 도장 찍고 확정은 아니라는 것 투자의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덕은지구 분양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좋은 위치에 물건을 찾고 선정하시는 것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 뛰는 콕 소장에게 문의 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에 참가하신 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덕은지구 현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근린상가,
그리고 단독주택, 전세, 월세, 통매. 네, 현장 콕 소장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